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기생충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지금까지 좋은 에너지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오늘 여러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숙 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또 가슴이 또 울컥하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또 아직은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준비 중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또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을 해봤자 불과 1년밖에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테니까 저도 덩달아 좀 들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켰어요. 문광입니다. 정원입니다. 저는 지붕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작은 관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지휘 자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서로 갖길 바랍니다. 저희 앞으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지하에서 올라온 문세 역할을 맡은 박명훈이라고 합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 계실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송강 선배님부터 이렇게 좋은 동료 선배들과 또 감독님이랑 이렇게 좋은 자리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아직 절찬 상영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펙!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 공준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영화를 뭐 2번, 3번 보신 분들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개봉 전부터 이제 부탁을 드렸었지만 이제 스포일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것도 너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점도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배우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았었나. 그 인간사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해준 우리 배우분들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완전체로 이렇게 다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사실 뭐 감독으로서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얘기하는 좀 공회입니다. 공회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배우분들에게 오늘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스포일러 없이 마음껏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나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아낌없는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객 감사 집인 만큼 제 질문이 없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질문으로 100% 꾸려지는 자리고요. 네. 좋으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속회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질문은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명당 1개로 제한하는 점 일단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마이크 전달을 위해서요. 뭐 인상착의, 그러니까 옷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부득이하게 지적할 수 있는 점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 첫 번째 질문에 영광을 드릴까요? 네, 이쪽 중앙열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회색 티셔츠 입으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셨죠? 네, 본인의 티셔츠 힐끗 보신 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900만 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각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요 기생충에서 가장 좋은 장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명장면을 생각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몇 명만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남매 두 분과 그리고 아주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신 부부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도 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먼저 외웠던 부분이 제시카 외동딸 리는 시카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제가 스스로 볼 때도 이 장면을 우식 오빠의 눈을 쳐다보고 한다면 정말 웃길 것 같다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도 웃음이 터져서 NG가 나기도 했었고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열심히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최우식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물난리 났을 때 저희 길거리를 찍을 때 그때 제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런 뭔가 촬영도 되게 독특하게 안 해왔던 걸 경험을 해봤고 또 사실 그거 찍을 때 되게 더웠는데 추웠나? 되게 되게 뭔가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현장이었지만 그 제일 좀 재밌었고 즐거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이정우 배우님은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말할 때는 자기 장면이 제일 좋았고요. 저도 사실 저도 제 장면이 제일 사실 정말 좋았던 장면은 저도 사실 영화 시나리오나 내지는 촬영을 못 본 장면들이 많잖아요. 영화 안에서 처음으로 충격을 먹었던 게 그 비를 맞으면서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 그 지하방 그 장면들하고 그 기정이가 앉아서 담배 피는 거기 똥물이 막 올라오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정이 장면이 좋았다는 거 찍어서 저는 말씀해 지금 주셨나요? 잘못 이해했었나봐요. 전체가 아니 늦었어. 끝났어요 이제. 네, 마음은 잘 알겠고요. 네, 박명건 배우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말하는 장면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저희 장면 하면 안 되냐? 저희가 둘이 그 낮에 따사로운 거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제가 원래 좀 몸동작이 웃겨갖고요. 우리 이정훈 선배님은 되게 춤을 잘 추시고 좀 언밸런스한 게 좀 맞아서 그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흘렀던 음악이 이탈리아 가수의 노래 맞죠? 네, 칸초네라는 음악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기대 가족이 벌 서는 장면까지 이어졌던 그 노래의 한국어 제목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기적인 제목을 지닌 이야기죠.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중앙열에서 한 번 더 받고 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이쪽에 휴대폰 들고 계신 관객분요. 네, 흰색 옷 손에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을 위해서요. 네. 구백만 관객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성균 씨 팬인데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배역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요. 박 사장님 이름을 박동익이라고 지은 것이 혹시나 나이 아저씨의 박동훈과도 관련이 있는지 그게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저도 나의 아저씨 열혈 시청자였고 되게 감명 깊게 본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화에서의 이름하고는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이성균님의 어떤 피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피부가 성균 씨 피부톤의 어떤 아름다움이랄까. 근데 제가 그 영화 아카데미 영화 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최익환이라는 아주 피부가 고운 친구가 있었어요. 여고괴담 4편 감독이기도 한데, 그 성균 씨 얼굴 보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동익, 박동익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영화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날 나왔던 집의 이야기를 최익화 감독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본인의 이름을 생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사이드로 이번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사이드에 지금 계신 관객분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줄에 손 드신 관객분 계시죠? 네, 지금 입 막으셨던 관객분. 네, 손 들고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요. 안녕하세요. 제일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던 배우분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손강호 배우님, 그리고 이성균 배우님, 조효정 배우님, 장혜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글쎄 비 맞고 이렇게 그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배우로서 이제 힘들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후반부에 감정들의 어떤 어떤 굴곡과 어떤 입체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관객들에게 그 앞에 전반부를 끌고 온 어떤 감정들과 이제 특별하게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을 시킬까 이런 것들이 좀 배우로서 좀 힘들었고요. 비 맞고 이런 거야 누구나 다 배우라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더 굉장히 더웠죠. 작년 여름은 굉장히 더워가지고 영상 40도, 39도를 찍을 때 하루 종일 밖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고단함도 있었고 대충 그렇네요. 예. 이상규 배우님이요? 예, 저는 그냥 대본하고 콘트가 너무 완벽하게 짜져 있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차에 앉아 있고 소파에 누워 있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 지금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심적 부담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대본 보고 처음에 조금 이번을 잘하고 좀 잘 표현해야겠던 게 소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더 천박하게 보일까 그리고 또 여정씨랑 같이 애정신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편하게 다가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하고 여정씨가 너무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 좀 편하게 채웠던 것 같아요. 재밌게. 예. 네, 저도 부자라서 몸고생을 거의 안 하고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좀 민망하고요. 중반까지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전원 취업을 하게 되기까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단락이 뭐라 그럴까 너무 믿어지지 않을까봐 좀 그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가 내가 연기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왜 저런 게 말이 돼 저런 걸 어떻게 다 믿어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기택 가족들하고 만날 때마다 누가 들어도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연기를 해주셔서 네, 제 걱정은 그저 기우였습니다. 네, 장혜진 배우님이요? 저는 힘들었던 걸 굳이 계속 떠올려 봤더니 저희가 벌 쓰고 있다가 소파로 돌진하는 씬인데 제가 그걸 찍다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난 다음에 촬영한 게 이제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난리치는 장면이었는데 그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깨 다친 데다가 팔을 뻗어서 또 잡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또 누른 거예요. 거기를 아픈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화면에도 나왔는데 이제 잠깐 치고서 소파에 이렇게 탁 바닥에 붙는데 인상을 쓰는 게 있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진짜로 아파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배우들이 현장에서 가지는 고충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테고 정말 수많은 카메라의 중압감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 상대 배우와의 호흡,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말 몸이 힘든 것 등등 배우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고난을 뚫고 우리한테 정말 나이스한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조명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손 이렇게 흔들고 계신 관객분한테 마이크 전달드릴까요? 흰색 옷 입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자 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900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우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 매개체로 수석을 선택했는데 수석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수석이 계속 따라오죠. 최우식 군은 계속 몸에 붙어 다니고 본인도 집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사실 자기 딴에는 또 과하게 책임을 진답시고 그 돌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한데 그때쯤에 되면 이제 기우는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죠. 근데 그 모습이 또 약간 과하게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저희끼리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내려가서 이 수석을 선물로 주고 잘 이렇게 협상을 해보려는 거 아닐까. 근데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뭐 금은 보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값어치 나가는 게 수석이니까 혹시 이거를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럴 확률이 높긴 않겠지만 어쨌든 계단에서 그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 모습이 참 기우답다고 생각했어요. 뭐 나쁜 마음을 순간적인 그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과도한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거조차 사실 모질게 할 수 있는 미인은 못 되는 거죠. 기우라는 그 본성이 착한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포에 쫓기면서 이분이 이제 쫓아오고 이렇게 돌은 결국 이분의 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참 기우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석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관객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마음속에 있는 수석의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조여정 배우님께 한번 지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조여정 배우님이 지목을 한번 해주실 겁니다. 저기 시계를 차신 남자분 이렇게 손을 크게 흔드는 것 같은데.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손 네, 거의 손 들고 계시면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네, 그손 네, 계신 분. 네. 저 위에 네, 맞아요. 이제 시계는 안 찼는데. 죄송합니다. 시계처럼 보였어요. 예, 저는 그 기택의 가족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3번 정도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식구들 중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택과 기우는 약간 그 문어체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기정과 이제 중숙은 약간 생활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뭐 대사를 하시면서 인지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박소담 배우님과 장혜진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그 캐릭터들 중에서 그 욕 대사는 가장 많으셨던 것 같은데 거친 언어를 쓰시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택의 가족 네 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송가호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전에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아니면은 촬영할 때 뭐 얘기를 나눠보고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화가 시작하면서 그 기택 반지하의 어떤 생활의 공간들과 함께 캐릭터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약간 이게 뭔가 좀 우화적이고 또 너무 관객들에게 현실감 있게 빨리 반지하의 어떤 세계로 이렇게 몰입하는 걸 이렇게 약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또 다른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어떤 영화 중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그 기택 내를 몰입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태도로 이 영화를 좀 접해 주시사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장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맞는가요?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최영식 배우는 혹시 본인의 어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연기할 때 그 기우가 했던 그런 뭔가 말투나 이런 거는 저는 또 기우가 기택이랑 아버지에 대한 뭔가 약간 좀 더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말을 또 잘 듣고 그래서 뭔가 아버지의 말투를 고스란히 그냥 좀 이렇게 듣다 보니 그런 말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거친 생활력 말투를 쓰는 두 모녀는 본인의 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기정이 대사가 정말 입에 착착 잘 달라붙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벌써 나를 아시나 싶을 정도로 대사가 너무 빠르게 외워지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제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도 인터뷰를 할 때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어떤 기자분께서 그러면 혹시 그런 욕설이 다 수담 씨의 애드립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시나리오에 쓰여있던 대로 저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말투가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 기택과 기우는 같은 반지하에 있지만 이상이 조금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좀 더 현실에 닿아 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간은 좀 더 높게 있는 걸 우리가 억지로도 내려오는 정신 차려! 이런 느낌으로 대사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정답 같은데. 그리고 욕설 말씀하신 건 감독님이 욕이 좀 많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작았다? 실망이 많다? 욕을 평상시에 잘 쓰진 않는데요. 억눌려 왔던 저의 그 욕을 하고 싶었던 욕구들이 막 분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게 했어요. 부분을 그렇게 딱 욕설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정이의 그냥 일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기정이란 친구는 이제 어떠한 말을 할 때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사에 녹아 있어서 저는 그게 딱 이 욕설을 어떻게 해야 되지란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문장을 후루룩 하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 평소 이 정도 욕은 하잖아요. 아닌가요? 한국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사실 그 대사 한 줄 배역 하나에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잠시 답변을, 짧은 답변이지만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배우분들은 정말 기이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문화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는 좀 문화재 같은 어떤 인간사를 연구하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고요. 이번 질문은 박명훈 배우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을 바랄까요? 저기 중간에 제일 먼저 손 드신 하얀색.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손 들고 계셨던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번 영화를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냄새에 집착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되게 하위 계층을 표현하는데 되게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특히 후각이라는 그런 거에 집중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홍준호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일까요? 저는 그건 정하지 않았고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일단 그러면 봉준호 감독님과 냄새에 민감하셨던 박 사장님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뭐 인부의 문제이기 전에 이제 인간에 관한 예의라고 할까? 또 인간이 인간에 유지해야 되는 최소한의 거리, 또 거리로부터 나오는 예의, 뭐 이런 거에 관한 영화다라고 좀 거칠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냄새에 대해서 얘기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뭐 냄새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무리한 건데, 그리고 냄새를 서로 느낄 수 있으려면 되게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0m 전방에서 뭐 냄새를 뭐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별로 가까이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기묘한 이상한 상황에 의해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정점에 있는 게 이제 그 박 사장 부부는 소파에 누워 있고 또 기택 식구들은 테이블 밑에 있을 때 되게 기괴한 상황인데, 이제 그럴 때 특히 그 적나라한 냄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평소에 선을 넘지 말자고 외치던 박 사장께서 선을 넘는 얘기를 하죠. 스스로 해서는 안 될 말, 지하철 타면 맞는 냄새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선을 넘는 말을 내뱉어 버리죠. 그 순간이 어떤 되게 개인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물론 아니겠죠. 박 사장이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어떤 클라이막스에 대폭발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특성, 그런 평소 같이 부닥치지 않는 사람들끼리 아주 밀접한 사적인 거리까지 가게 되는 영화잖아요. 상황.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지점이 냄새라는 생각이 들었고, 냄새란 게 사실 뭐 향기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그 사람의 그 당시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사람의 스토리가 사실 냄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뭐 이 근세 말처럼 리스펙트를 잃는다면 상대방의 형편에 대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박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끝나고 자꾸 제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주원분들이 그냥 제가 냄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풍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마음에 저렇게 자주 맡게 되고요. 감독님이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는 냄새라는 게 저희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있잖아. 자문주의.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엇?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칸영화제 기자회견에서도 대만 기자분이었나요? 어떤 분이 냄새에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그때 송강호 배우님이 이 영화 촬영 이후엔 향수를 뿌린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네, 이쪽에 너무 마이크가 안 갔죠? 양손 번쩍 들고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어떤 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최우식 배우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혜를 잘 안 보이시죠? 전 안 보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그 다혜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친구를 약간 이기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예, 다혜를 처음에는 약간 이제 민혁이가 좋아하는 친구라는 그런 걸로 이제 다가갔지만 이제 제가 행동했던 기운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이제 그 다가가는 방식을 자기 방식대로 안 하고 민혁의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하게 막 민혁이라면 이 상황에서 키스를 했겠지 하고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설프고 안 해봤던 그런 뭔가 방향이라 예.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진짜 이제 얘기하고 막 결혼 얘기를 하고 예, 그것도 정말 좋아했던 것 같고 부모님한테 이제 막 소개도 하고 자랑하고 막 얼마 전에 뭐 뽀뽀도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게 아마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후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코너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께 스페셜한 선물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서 질문 하나 뽑아주셔야 돼요. 네, 어떤 질문을 뽑아주시겠어요? 기후의 진심을 물어보시는 분이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 기후의 진심을 물어보셨던 관객분은 경호팀의 인솔하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네, 저도 너무 아쉬웠는데 배당받은 시간이 어쩔 수가 없네요. 송강호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가 인사가 끝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참 아쉬운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유쾌하게 즐겨주시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영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분들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 뭐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마지막 이렇게 재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어떤 팬분이 저한테 구충제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좀 더 여러분들께 기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요. 하지만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충분히 느껴서 충분히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공식 이제 행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뜻이 엄청 큰 영화라 저도 정말 너무 막 행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여러분 속상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더 행복을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숫자가 이제 더 올라가서 또 그때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희 감독님과 선배님들도 저희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늘 900만을 넘고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정말 공식적인 마지막 무대 인사 또 마지막 그런 행사 자리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곧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 번 더,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요. 여러분 덕분에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불현듯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추억의 명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토요 명화, 막 추억의 명화, 다다다다 이러면서. 주말의 명화. 몇십 년 뒤쯤에 이 기생충이 추억의 뭐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런 데 나와 있을 걸 상상을 했더니 호호 할머니가 돼서 너무 이거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함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 종류의 GV가 있겠지만 오늘처럼 유쾌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간 GV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한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자꾸 다 끝났다고 네. 끝난 겁니까? 이제 다시 내려가세요. 마음껏 하세요. 영화와 같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 저희들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모처럼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글쎄요, 그 한 편의 영화가 가진 생명력이라고 해야 될까? 감독들 마음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다 그래요. 자기가 만든 영화가 어떻게든 오래 기억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화가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기억나게 된다면 오늘 함께했던 여러분들과의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분들의 스케줄이라든가 마케팅팀과 전혀 협의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배우분들이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혹시 앞자리가 바뀐다면 모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가 된다면
왜냐하면 게스트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은 극장의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무대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스펠라 선물 봉준호 감독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서 직접 관객분께 선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 번쯤은 끓여보셨을 짜파구리 세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사를 종료하기 직전에 관객 여러분들 마음껏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포토타임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게스트분들은 잠시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